인류의 난제로 떠오른 각종 폐기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되살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폐기물 자체를 재활용해서 그걸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든 시료입니다. 토양 오염의 원인이었던 폐기물이 환경 복원의 실마리가 됐는데요. 전 세계에서 겪고 있는 플라스틱 대란, 폐기물 대란, 기후변화 문제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푸른 지구를 지키는 환경생태 공학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Did you install my PowerPoint slide? Yeah. 방송 준비로 분주한 이곳. 오늘은 중요한 학회가 예정돼 있다는데요. Today I'd like to talk about smart biojet technology focusing on shifting paradigm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So welcome to the 열정적으로 회의를 이끄는 오늘의 주인공. 국제학회의 학술 대회장을 맡았는데요. 외부로 진행하는 세미나지만 이번에도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One thing that becomes more and more apparent is that 제가 주도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고 팬데믹이라 부득이하게 이제 제가 버추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색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오경식 박사입니다. Sound Foundation in Basic Principle and Unifying Research Across 이번 학회에서는 지난 10년간 진행했던 환경 연구를 돌아보고 앞으로 연구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Highly qualified journals nowadays. Scopus was more than 4,000. You think about this year, the number of publication gonna be much more. 그래요. 네. 고생 많았어요. 잘하고 들어가요. 네. 이런 게 맞나 봐요. 제가 다음 주만 하더라도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참석하는 국제학회에 기조 강연하는 게 다음 주만 3개가 있고요. 이번 주 일요일도 비슷한 발표가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네. 팬데믹으로 쉬는 게 아니네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1년 중에 5개월을 해외에서 환경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생각하면 사실 이런 웨비나 활동은 훨씬 더 저한테 쉽고 즐겁습니다. 오경식 박사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자주 따라붙는데요.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자신의 연구를 환경 분야의 주된 흐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내 과학자 중 처음으로 환경생태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영광에는 오랜 시간의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저의 최근 5년간의 연구 실적이 제 평생의 연구 실적하고 거의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07년에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10년간은 환경 연구라는 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10년간 모든 것을 투입을 해서 제가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게 축적이 돼서 크게 성장한 것은 최근 5년 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연구가 급격히 늘었을 때는 북미나 유럽 지역의 연구자들이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불러주는 모든 장소로 가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연구를 알리기 위해 10여 년 전 직접 설립한 학회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재작년에 세계 대회를 개최를 했던 자료인데 1,000명 가까운 학자들이 왔었고요. 교수로 재직하고 5년 차 정도 되던 때에 이제 국제적인 대회를 제가 주관해서 리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2011년 처음으로 개최를 했을 당시에는 그때 겨울에 했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많이 눈이 내린 날 각국에서 대략 한 50명 정도의 학자가 참석하는 그런 국제학회였고 그 국제학회를 제가 매년 전 세계를 돌면서 개최를 했었고요. 처음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세계의 중심을 향해 걸어간 오경식 박사. 전 지구적인 연대가 필요한 환경 연구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환경 분야 과학자 중에서도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환경 연구를 하는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개발한 기술이 획기적임을 전 세계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모든 학회에 가서 제가 그걸 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잊지 않는 건 꾸준히 진행해온 공동 연구입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진행했던 모든 연구자들과의 어떤 국제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0개국 이상의 약 한 1000명 정도의 연구자들과 국제적인 협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의 연구기관하고 그동안 국제적인 협업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된 연구들을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200여 명의 연구자와는 지속적인 공동 연구가 이루어진다는데요. 한눈에 보기 쉽도록 메일함을 국가별로 정리하는 것은 오랜 습관입니다. 인싸라는 말 아세요? 인싸는 아직 모릅니다. 아웃사이더는 압니다. 네. 인싸가 인사이더예요. 아, 네. 저 인싸라는 말을 지금 정확히 몰랐는데 저희가 주도하는 프로그램들을 매년 만들고 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팔로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날 연구팀을 만난 곳은 서울 외곽에 있는 한 텃밭이었는데요. 세계적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야외 실험실입니다. 토양 오염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는 오경식 박사팀. 흙에 섞는 검은 빛깔의 물질이 바로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게 검은색 파우더인데요. 이게 이제 바이오차이고요. 이 바이오차는 기존의 폐기물들을 이용해서 그 폐기물 자체를 일종의 인공적인 토양으로 만들어서 다시 토양에 투입을 하고 그런 폐기물들이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폐기물들의 분해를 가속화시킨다는 기술입니다. 바이오차는 일반적으로 폐기된 목재나 동물의 배설물과 음식 쓰레기 등 버려지는 폐자원을 열분해해서 만든 친환경 소재인데요. 바이오차가 토양에 주입될 경우 물의 증발을 막고 미생물의 성장을 도와 작물의 생산성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경식 박사는 바이오차를 환경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큰 틀을 처음으로 주장했는데요. 최근 오경식 박사팀이 실험하는 바이오차는 조금 다른 재료입니다. 이 바이오차는 우리가 버리는 각종 플라스틱 같은 폐기물을 바이오차라고 하는 탄소원으로 다시 바꾼 겁니다. 처치 곤란이 된 플라스틱을 바이오차로 만들어서 오염된 토양을 살리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시간이 최장 1000년에 달해서 전 세계의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은 많이 연구되고 알려진 반면 플라스틱과 토양과의 관계는 아직도 미지의 영역인데요. 연구팀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단계별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지금 보이는 게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저밀도 폴리에틸렌이고요. 버려진 그 플라스틱을 실제로 토양 환경으로 다시 유입이 됐을 때 토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식물의 뿌리를 모사하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강우가 내리고 나서 들어간 빗물이 여기 있는 플라스틱과 토양과 반응하면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데 그걸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토양에 존재하는 플라스틱을 명확하게 분석해 줄 수 있는 분석법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우리나라에 혹은 전 지구적으로 토양 내에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이 얼마만큼 매장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밝히고 이후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이오차로 만들어서 다시 넣음으로써 기존의 토양에 묻혀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분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연구에서 가장 첫 순서는 전국 각지에서 수집해온 토양 시료들을 분석하는 일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부산에서 샘플링한 토양인데요.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토양이고
보시는 것처럼 토양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저밀도 폴리에틸렌, 이거는 농업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칭 필름 플라스틱이고요. 약품 처리를 통해 불순물이나 토양 입자는 따로 걸러내고 플라스틱만 선별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필터 페이퍼에 걸려진 구형에서부터 파이버 형태까지 다양한 색상의 플라스틱이 나오게 됩니다. 토양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데이터와 지문을 대조하듯이 비교하면 토양에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류별로 탄화되는 속도가 또 다르고 탄화된 후의 형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순수하게 만드는 게 저희가 원하는 목적에 알맞게 쓸 수 있는 거죠. 바이오차는 기본적으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수처럼 탄화시켜서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 목적에 맞게 온도나 시간 등 조건을 바꾸면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바이오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오차는 토양에 들어갔을 때 안전한 구조의 탄소이기 때문에 토양의 유기물 분해를 방지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토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온실가스 발생을 막아주는 탄소 중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구팀은 음식물 쓰레기, 가축 분뇨 등으로 만든 바이오차가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렇듯 바이오차는 목적에 따라 농업 비료, 공기청정 필터, 배터리 소재 등 생활 속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연구실은 이제까지 총 500종이 넘는 바이오차 연구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강점인데요. 그중 최근에 이목이 집중된 연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특허를 출원한 내용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고 대량의 마스크가 매일 폐기가 되고 있어서 플라스틱은 일회용 마스크와 방호복, 격리시설, 차단막 등 방역 물품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로 쓰이고 있는데요. 우선 폐 마스크를 이용해서 액체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저희가 출원을 했고요. 현재는 폐 마스크를 이용해서 바이오차를 만들어서 그 바이오차를 가지고 공기청정 소재로 쓰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하는 바이오차의 진정한 의미는 인류의 편의를 위해 쓰고 남은 재료를 다시 가공하기 전 원래 자연 상태로 시간을 되돌려 놓는 기술이라는 데 있습니다. 소재나 재료를 하는 분야에서 보면 반도체부터 전자 소재 혹은 배터리 물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토양 내에 있는 유기물 혹은 무기물, 광물 자원에서 오는 거거든요. 모든 소재는 결국에선 자연에서 오는 건데 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데 바로 그 비옥하게 만드는 재료로 폐기물을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쓸모를 다하고 버려진 폐기물의 또 다른 가치를 찾아주는 기술.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지난한 환경 연구를 하면서 그가 느낀 것은 어느 것 하나 가치 없는 일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딘가로 걸음을 옮기는 오경식 박사. 잠시 시간 날 때 뵙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같이 얘기하고 스터디하는 교수님들이 있으세요? 제일 즐거운 시간입니다. 삽질하고 막 이런 거 보여줘야 돼가지고 거기가 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왠지 친분이 깊어 보입니다. 자주 만나세요? 몇 년 만났을 것 같으세요? 몇 년이요?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나 한 10번째 만난 것 같은데? 둘이서? 이게 오래 만난 거 같죠? 짧은 기간 동안에 자주. 예. 지금 기업 1년 전 처음 알게 된 후로 최근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됐다는 두 사람에겐 공통 관심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교수님 컬럼 쓴 거 중에서 ESG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ESG라는 게 뭐죠? 기업을 평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재무 성과였거든요. 뭐 돈을 얼마를 벌었냐, 뭐 영업이익이 얼마냐. 근데 요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그렇게 돈을 버는 과정 중에서
뭐 자연 환경 같은 거 파괴한 게 있나 한번 보는 게 하나가 E고요. 인바이러먼트고요. 사회적으로 뭐 협력체 관리 같은 걸 보는 게 이제 소셜 S가 되겠고, 기업의 각종 지배 구조 보는 거 G래. 우리가 보통 ESG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재무 성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재무 성과로 보는 것. 그게 ESG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대와 경영대 교수의 만남.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에게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환경에서 앞으로 뭐 암모니아가 중요하겠구나, 뭐 앞으로 플라스틱이 중요하겠구나,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겠구나는 제 근처 사람들은 제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아주 새로운 지식이고. 저희가 쓰는 언어가 경영학 쪽의 언어하고 연결해주는 그 중간적인 언어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과 이공계 교수가 같이 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어떤 한 분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환경이 학문을 넘어 중요한 키워드가 된 현 시점. 그에겐 전 세계 기업의 변화의 징검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각에도 박사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I think just to be safe.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화상회의인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국내 대학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네이처 컨퍼런스이고요. 네이처 저널의 편집장이 주관을 하고요. 한국인으로는 제가 유일하게 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개최되지만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을 초청해서 어떤 논의를 할지도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달 회의가 진행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행사의 주요 안건 중에는 낮에 이야기 나눴던 ESG와 관련된 주제가 있는데요. 최근에 OECD에서 보고된 ESG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밑에 있는 X축은 기업들에 대한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Y축은 기업들이 어느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주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기 프로바이더 3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를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극단적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는 걸로 나오는 거죠. 이산화탄소 발생이 아주 높은 글로벌 기업이 환경성 평가가 좋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평가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다른 지표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 점수의 가중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중요한 문제인지 물의 사용이 중요한 문제인지 토양의 오염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평가를 해서 각각의 평가 지표에 맞는 가중치를 둠으로써 전체적으로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특정 지표 한두 개만 관리했을 때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예전에 기업들은 환경 자체를 규제로 좀 받아들이는 게 컸다면 지금은 환경 기술 자체가 그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는 환경 기술을 보유한 회사만이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환경성 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고 기업 스스로도 그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연구팀이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밝았습니다. 그동안의 연구가 실험실이나 농경지를 모사해 실험했던 거라면 이제는 매립지를 본떠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제 더 큰 규모의 실험도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부지에 저희가 오늘부터 대량으로 생산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매립을 하고 그 플라스틱이 실제로 어떻게 분해되는지 그 경로를 추적하는 실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장기 연구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오경식 박사. 오늘 실험을 함께 진행할 특별한 손님입니다. 좀 전에 이제 다시 흙으로 다 이렇게 덮고 있는 중이고. 낯이 익은데요?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토양에 묻었을 때 수개월이면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연구한 황성현 박사. 최종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분해가 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1년 전 진행했던 연구를 오늘 이곳에서 확장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1년 전에 개발했던 것들을 기업들하고 조금 이제 공동 연구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상용화 시켜보고자 좀 노력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농업용 필름이나 어망 도구로 사용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진짜 자연에서 분해가 되는지를 조금 연구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오경식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 분야에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교수님께 한번 같이 하자라고 좀 부탁을 드렸고요. 교수님께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만든 플라스틱을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처럼 지금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토양하고 혼합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이라는 작은 규모에선 그 결과가 검증됐지만 사계절 내내 눈, 비, 바람을 맞는 실제 자연 환경에선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매립지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네, 찍고 온도, 습도, 전기 전도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설치가 돼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5, 4니까 3, 뭐 1. 물론 시료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토양의 정확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제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저희가 토양의 단면을 보면 지금 여기 상당히 젖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토양 같은 경우는 물 빠짐이 좀 원활한, 배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원활한 토양이고 저희가 플라스틱 매립과 생분해 실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토양이다. 200여 년 전 아마존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오차는 시간이 켜켜이 축적돼 만들어진 자연의 산물이었는데요. 그동안 축적된 연구로 토양의 시간을 되돌리는 타임머신 연구가 그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문제로 굉장히 환경오염이 심각하잖아요. 그것들에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조금 많이 잊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폐플라스틱 문제에서 국민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제시된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폐기물 플라스틱들을 완전히 안전하게 분해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기술이 세계 최초 최고의 기술이 되게 만들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땅을 사랑하고 토양을 연구하는 오경식 박사의 외길 연구. 더 높고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인고의 시간이 쌓여 이제 과학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 뭐야? 이것도 뭔가 좀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불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긴장되는데. 감사합니다. 이건 뭘까요? 네. 생태계를 살리는 기술 자체는 솔루션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토양의 시간을 거스르는 타임머신 같은 기술인데 제작진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과학의 타임머신 기술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과학 발전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특히 환경생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저희 K-사이언티스트가 전 세계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